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광주의 한 사립대학병원에서 지도교수가 전공의를 상습 폭행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해당 대학병원은 전공의와 해당 교수를 분리 조치하는 한편 대학 교원 인사위원회에도 징계를 제청하기로 했습니다. 곽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환자와 의료인들이 오가는 병원 복도. 한 교수가 전공의의 뺨을 밀칩니다. 조선대병원 전공의 4년차인 A씨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과 영상입니다. A씨는 담당 지도교수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면서 안경이 날아가 휘어질 정도로 뺨을 맞았고 컴퓨터 키보드에 얼굴이 처박히기도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또 수술 결과에 따라 벌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갈취당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A씨는 또 폭행하는 듯한 소리와 지도교수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 파일 3개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네, 이번 시험을 시험 가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을 말했는데 이게 한 대라도 안 맞았네. A씨는 전공이라는 신분과 지도교수라는 위치 사이에서 오는 두려움에 분란이 생기면 동료들에게 피해를 줄 것 같아 참으며 지냈다며 후임에게는 이어지지 않게 악습을 끊어야 한다고 폭로 이유를 밝혔습니다. 해당 글이 논란이 되자 병원 측은 뒤늦게 당사자들을 분리 조치했습니다. 병원 관계자는 교육수련위원회 회의 결과 폭로 내용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대학 인권성평등센터에 통보해 진상조사를 의뢰하고 교원 인사위원회에 징계 제청 여부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한신경외과학회는 입장문을 내고 전공의에 대한 폭행과 폭언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직을 정비하고 전공의들에게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한평군으로 광주 군공항이 이전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며 군공항 무한 이전 방침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김 지사는 어제 한평군에서 열린 도민과의 대화에서 광주시가 무안과는 대화를 안 하고 한평군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 지사는 무안군에 광주와 전남과 3자 대화를 위한 공문을 보냈다며 광주시뿐 아니라 무안 군수와도 잘 협의해서 풀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역 소멸과 수도권 집중화를 막을 대책 가운데 하나로 정부가 공교육 강화, 지방교육 혁신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춘 교육 체계를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해서 만들어 오면 교육발전 특구로 지정해서 전폭 지원하겠다는 건데요. 첫 설명회가 전남에서 열렸습니다. 김정대 기자입니다. 지역 소멸 극복과 균형 발전을 기치로 지방시대를 이끌겠다는 윤석열 정부. 이를 실현하게 할 정책 가운데 하나인 교육발전특구의 첫 설명회가 전남에서 열렸습니다. 이주호 부총리는 교육의 힘으로 지역을 바꾸는 게 정부의 기조라며 가장 혁신적인 교육이 펼쳐지고 있는 전남을 맨 먼저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교육발전특구가 또 시작이 되면 전체 교육에서 그런 큰 변화에 바람이 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이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제 교육청만이 하기보다는 이제 일반 지자체가 같이 파트너로 참여해서 교육발전특구는 시도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해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 체계를 만들고 정부가 재원이나 규제 완화를 통해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지역 인재가 지역을 떠나지 않고 취업과 창업을 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과 공교육 경쟁력 제고, 더욱 폭넓은 지자체의 지원 등을 방향으로 설정했습니다. 유아부터 초중고 과정, 대학까지 아우르는 종합적 지원으로 출생률부터 취업률 상승까지 지역 소멸을 극복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시범지역 공모에 들어가 내년 상반기에 특구 지정이 이뤄질 예정. 전남의 경우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연계한 나주 자율형 공립고와 영암 다문화 교육특구, 최근 글로컬 대학 30에 지정된 순천대와 연계한 특성화고 등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교육에 대한 밑그림은 우리 교육청이 그려야 되겠습니다만은 그걸 실현해가는 과정에는 특히 시군, 그다음에 도와 함께 이 특구를 지정받을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주호 부총리는 또 이날 글로컬 대학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산업과 대학 비전을 연계한 순천대의 모델을 혁신적이라고 평가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글로컬 30, 교육 발전 특구 등 현 정부의 교육 혁신 시도가 지역 소멸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대유 위니아 사태와 관련해서 광주 하남산단과 진곡산단, 평동 1, 2, 3차 일반 산업단지가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 고시됐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해당 산단에 입주한 중소기업은 긴급 경영 안정자금, 연구개발, 컨설팅, 마케팅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직접 생산한 물품의 경우 예외적 제한 경쟁 입찰과 수의계약 가능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대유 위니아그룹 기업 회생 절차에 따른 지역 협력업체의 피해 규모는 133개사 436억 원으로 이 가운데 80개사가 이번에 지정된 산단에 있습니다. 대중음악계의 한 획을 그은 가수 남진 씨가 자신의 59년 가요 인생을 담은 남진 기념관을 고흥에 개관했습니다. 목포 태생으로 목포의 아들이라 불리기도 했던 남진 씨가 고흥에 기념관을 연 사연은 뭘까요? 정기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님과 함께, 둥지 등 수많은 히트곡을 발표한 원조 오빠 부대 주인공 남진 씨. 70년대 나훈아 씨와 가요계를 양분했고 최근 신곡을 발표하는 등 칠순에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둘, 셋! 고흥의 한 폐교에 남진 기념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65년 데뷔한 뒤 발표한 숱한 앨범과 각종 가요제 트로피 등 노래 인생 59년의 역사를 담았습니다. 내년이면 60년이잖아요. 60년 동안 여러분들 사랑 속에서 활동해온 가수들의 제 흔적을 여기에다 다 이제 남겨놓은 곳이죠. 남진 씨는 목포에서 나고 자랐지만 기념관 건립지로 고흥을 선택했습니다. 2017년 고흥 홍보대사로 위촉됐고 이듬해 내 사랑 고흥이란 노래도 발표한 게 인연이 됐습니다. 고흥구는 인근 우주발사 전망대, 남열해수욕장과 함께 남진 기념관이 새 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 트로트를 좋아하는 전국의 많은 분들이 이곳으로 오실 거고 또 많은 일반 관광객들도 오실 거다. 그렇게 해서 우리 고흥의 관광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거다. 전남 지역에서는 고흥 남진 기념관 외에도 영암의 하춘화 기념관이 설치됐고 영광의 김연자 기념관도 추진되는 등 유명 대중가수를 활용한 자치단체의 홍보 활동이 활발합니다. KBS 뉴스 정길훈입니다. 한국에너지공대 이사회에 총장 해임 안건이 상정될지 주목됩니다. 에너지공대는 안건이 조율되는 대로 제6차 이사회 일정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산업부는 감사를 벌여 업무 추진비 부적정 정산과 집행, 출연금 유용 등을 이유로 윤 총장 해임을 대학 이사회에 건의했습니다. 한편 에너지공대 교수들은 입장을 내고 산업부는 윤 총장이 사적으로 횡령하거나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한 것처럼 적시했지만 이는 업무 시스템과 규정이 완비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항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인구 감소 시대를 고려해서 노인이나 아동 등에 초점을 맞춘 주택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광주 상공회의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 전남도회 주최로 열린 도시주택포럼에서 김경원 조선대 건축학부 교수는 노인 단독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주거 환경이 제공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염철호 건축공간연구원 부원장은 국내 아동 주거 취약 가구가 60만 가구에 달한다며 아동 친화 주거 공간 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어젯밤 11시 40분쯤 나주시 봉황면의 한 양계장에서 불이 나 3시간 30분 만에 모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양계장 한 동이 전소되고 닭 5만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양계장 안 기계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담양군 대덕면에서 여순 사건 희생자 유해가 발견된 것과 관련해서 인력과 예산을 확충해 여순 사건 진상규명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병철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담양 옥천 약수터 학살지에서 유해가 발굴된 건 여순 사건 특별법 시행 이후 집단 학살 추정지에 대한 실태 조사와 유해 발굴 조사에서 얻은 첫 성과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도 포근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이 어제도 광주가 16.5도까지 올랐는데요. 오늘과 내일은 18도로 평년보다 4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다만 아침 기온은 광주가 4.4도, 일부 내륙 지역은 0도 안팎으로 쌀쌀합니다. 큰 일교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고요. 내일은 아침 기온도 12도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막다가 낮부터 차차 흐려지겠고요. 오전까지 안개가 짙게 끼는 곳들 있겠습니다. 현재 가시거리가 곡성과 구례, 한평 등을 중심으로는 200m가 채 되지 않습니다.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기온입니다. 아침 기온 어제보다 1도에서 5도가량 높고요. 낮 최고 기온은 화순 19도, 영광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17도, 순천 19도로 포근하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17도, 영암과 강진, 해남 18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1도에서 3도가량 높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17도에서 18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m로 다소 높겠습니다. 모레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고요.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1월 22일 뉴스광장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